안녕하세요. 작가 한지생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놀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아까 하던 대로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이렇게 바쁘신 분이 또 어떻게 저한테 시간을 내주셨네요, 선생님. 바쁘지 않습니다. 선생님 했는데 시간 엄청 공들여야죠. 이렇게 사실 하는 것도 좋은데. 제한된 시간 거잖아요, 선생님이. 그렇죠. 네. 우선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건설업 쪽에 일을 하고 있고요. 세계적인 기업에서. 예. 발전 플랜트나 아니면은 화학 플랜트 짓는 거를 기계 배관 품질 관리자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좋은 기회로 해외를 나가게 돼가지고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 해외를 나갈 것 같아요. 예, 해외에 나가시기 전에 준비 지금- 기간. 지금 한 2주 정도 이제 시간 갖고 이제 2주 뒤에 이제 네. 해외를 아마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당연히 궁금한 게 있으니까 선생님하고 음. 이제 또 대화가 좀 필요하고 안 본 지도 이제 몇 개월 돼서 또 힘도 없고 이제 궁금한 것도 이제 조금 알아가려고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렸죠. 네. 수업을 들은 거는 6월 달에 수업 들은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좀 더 빨리 듣고 싶었지만 선생님 바쁘시니까 잘 안 돼서 좀 대기 기간이 있다가 네. 우연찮게 선생님이 빨리 한 네. 달 정도 좀 더 시간을 네. 주셔가지고 수업을 듣고 아유, 고맙습니다. 수업 기간이 저한테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때도 사실 선생님 네. 회사 바쁘신 것도 있는데 주말에는 육아에 전념하셔야 되는데 사모님한테 좀 맡기고 네, 수업 그렇죠, 내시 그렇죠. 하셨던 거잖아요. 네네네 네. 맞아요. 주말에는 아이들하고 이제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선생님 수업 듣는다고 거의 한 1년 전부터 사실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한 1년 전부터 이 수업을 알고 있었어요, 사실. 이제 한다니까 네. 드디어 그 시간이냐고. 이제 아기들도 이제 조금씩 컸었고 주말에 제가 시간을 낼 수 있는 정도여서 다행히 이제 한 달 좀 넘게 이제 선생님한테 강의를 들었죠. 아유, 고맙습니다, 선생님. 나이는 40대 한 초반이고요. 수업 끝난 지 두세 달? 그 네네, 정도 두세 된 달 것 정도 같은데 됐어요. 네.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입찰을 되게 열심히 하셨잖아요. 맞아요. 진짜 시간 날 때마다 갔던 것 네. 같아요.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물건이 또 제한이 있다 보니까 물건이 또 많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최근까지 입찰을 열심히 했는데 오늘도 입찰을 가려고 하시다가 뭐 상황이 좀 안 돼서 네. 아침에 애기들 등원을 시켜야 돼서 와이프랑 얘기하다가 예, 예. 제가 등원시키는 걸로 하고 오늘은 원래 이제 평택에 이제 입찰할 물건이 있었는데 오늘 못 가게 됐죠. 근데 만약에 갔으면 오늘 두 개를 쓰려고 했는데 네. 두 개 다 제가 1등이 되는 거였죠. 네. 이거는 제가 뭐 아쉽다 이런 게 아니고 제 직분에 진짜 충실하기 때문에 와이프가 뭐 이거 하자 하면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 물건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그냥 선생님 보고 느끼는 거는 선생님한테는 항상 삶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순위가 높은 쪽이 선생님 사모님이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어요. 맞아요. 저 오늘 얘기하면서도 좀 들었었고 수업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선생님 사모님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도 되게 네네. 누구보다 훌륭한 남편과 아빠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되게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되게 저도 많이 배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지지 못한 부분을 되게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아닙니다. 자기가 집중하는 게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해외 생활 좀 하다 보니까 남는 게 가족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네. 이번에 해외로 나가시는 건데 전에도 해외에 계셨나 봐요. 네. 일하셨던 데가. 네네네. 그때는 북아프리카 쪽에 있었고요. 한 5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와이프를 만나서 그러세요. 해외에 있을 때 만났어요. 해외에서 만났어요? 와, 그렇구나. 힘든 생활도 분명히 있으셨겠지만 해외 근무하면 보통 한국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수입도 네. 더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네. 또 어마어마한 달러를 또 벌어오셨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때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일반 국내 직장보다는 수입이 더 높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주택은 무주택입니다. 그렇죠. 무주택으로 계셔서 주택은 왜 구매를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서 저는 원래 진짜 부동산에 1도 진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아. 와이프가 하루는 청약을 한번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사전 청약인가 그거 당첨이 돼가지고 진짜 고민이 많이 됐었던 게 선생님 수업을 빨리 듣고 싶은데 네. 이게 청약이 되고 나니까 뭔가 제한적인 게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이제 그렇죠. 맞아요. 제가 요즘에 네. 이제 느끼는 거는 빌라가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많죠. 근데 만약에 제가 청약을 내려놓으면 하지만 저는 와이프가 1번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물건을 선생님한테 여쭤봤죠. 본청약은 좀 미뤄졌는데 제가 해외 일부러 나가는 것도 조금 있긴 있어요. 지금 좀 돈을 더 벌어놔야지 나중에 정말 네. 필요할 때 돈이 딱 있어야지. 네, 지금 돈이 있긴 있지만 이 미국
주식에 대부분 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배당주 쪽으로 다. 주식 투자는 꽤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부동산 주식 투자 쪽은 많이 여태까지 좀 관심은 없었는데 아예 없었어요. 주식은 열심히 하셨던 거네요. 투자. 네네네. 우선 부동산 쪽부터 얘기하면 언제 사전 청약이 된 거예요?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청약은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본 청약 되면은 계약금 내고 그런 거예요? 중간에 중도금 맞아요, 내고 맞아요. 이렇게 네, 진행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집은 언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2025년이었어요. 아유 많이 남았긴 하네. 네. 그래서 3년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3년 뒤에 선생님 수업을 원래 들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왜? 그렇구나. 네. 선생님 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구독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도 제 영상 되게 열심히 봐주셨다 그래서 혹시 언제부터 이렇게 가끔 제가- 오시는 분들이 되게 오래 보고 오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선생님 영상 1년 정도 봤어요. 1년 전부터 1년 좀 전부터 보셨던 봤어요. 거고 네. 1화서부터 해가지고 혼자 찍을 때부터 계속 네. 쭉 봤죠. 제 영상을 거의 다 보셨다고 말씀도 해주셨고 거의 다가 아니고 그냥 다 봤어요. 고맙습니다. 너무 좋은 영상. 아유, 그래도 선생님하고 잘 성에 맞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독백을 갖는 시간, 자신과 이제 대화하는 시간, 집에서 하셨던 그 영상들조차도 저는 되게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들을 선생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그 영상 때문에 선생님을 더 알고 싶어졌죠. 왜 사람이 시간을 가져야 되냐? 시간의 중요성. 그런 얘기를 했나요? 그렇죠. 돈이 왜 필요한가? 그런 영상들이 이제 찾아보시면 정말 많아요. 정말 진짜 반지사 선생님을 내면 깊숙하게 알려면 그 영상들을 찾아보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된다. 그 영상들을 봤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더 집중할 수가 있었죠. 사실 수업 그럼 시간 때.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왜 내가 시간을 가져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좀 어때요? 해외 가기 전에 공백기를 좀 갖는 거지 지금까지는 일은 한 15년 제가 한 그렇게는 15년 정도 경력이 있으니까 너무 이제 지쳤죠 사실은. 지친 그 상태에서. 동안은 이직은 많이 하시긴 했지만 네. 거의 쉬지 않고 계속 맞아요. 일하신 거였네. 네. 뭐 중간중간 여행 가시고 뭐 그런 거는 있었지만 네. 이직을 하는 이유도 사실 잘 살려고 하는 거고 이제 그렇죠. 나중에 노후에 이제 자기 시간을 더 내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사실 이직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직을 해야 자기 연봉이 또 올라가고 자기의 위치를 알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직을 하게 되면. 그렇구나. 내가 열로 점프할 때 원하는 걸 한번 적어봤을 때 네. 되면 네. 자기가 그 정도 가치인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기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데리고 있었던 직원들도 보면 굉장히 훌륭한 직원들이 많은데 자기 가치를 모르는 직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한테 항상 너는 여기 위에 있을 애가 아니다. 그래갖고 여기로 다른 데로 만약에 하고 싶으면 얘기를 해라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진짜 멋진 선배네요. 그런 얘기 해주는 선배가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밑에 직원들 키워서 다른 회사로 보내는 게 제 목표니까. 와, 애지중지 하던 직원이었을 거잖아요. 그런 네네네. 얘기를 했다면은. 그런 직원을 딴 회사로 보낸다고 하면 결국에 내가 힘들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단편적으로는. 뭐 제가 조금 힘들면 또 다시 또 구하면 되니까요. 근데 그 친구를 봤을 때는 사실 발전 가능성이 보이는데 굳이 여기서 계속 썩을 필요는 없거든요. 조금 더 이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조금 키워가지고 거기 가서 더 많이 받고 더 인정받아라. 그렇게 하면 나중에 또 좋은 얼굴로 볼 수 있죠. 몇 년 뒤에 봤을 때 네네. 이 친구가 저처럼 이제 영역을 가지면 그럼 그 후배를 또 키울 거 아니에요. 자기도 성장하고 그 후배도 성장하고 그게 제가 원하는 회사 생활이죠. 그렇게 후배들한테 말하려면 내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또 직접 보여줘야 되는 것도 있다는 생각도 좀 나름의 선생님의 사명감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맞아요. 회사 생활 안에서. 네네네.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네. 사실 제가 가지고 싶은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음. 선생님이 말하는 그 시간을 너무 공감했던 게 자기만의 시간. 자기만의 시간을. 왜냐면은 어쩌면 그 회사 일 쪽으로 업무에서의 자기 개발에 시간을 많이 투여했다는 생각이 좀 맞아요. 드는 거네요. 네. 업무 쪽에 좀 치중된. 경력이 한 1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생각 엄청 많이 할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더 나아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끊고 여기서 스탑하고 나서 다른 분야로 넘어갈 건지 이런 생각들을 엄청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럴 것 저는 같아요. 한 분야로 계속 쌓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그만해야 되나? 이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사실. 그래요? 네, 그래서 선생님 영상을 딱 보자마자 내가 멈춰야 되나?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게 한 1년 전이었거든요. 한 일주일 동안도 한번 쉬어봤어요, 사실은. 그 네. 영상을 보고 나서 딱 네. 쉬고 나니까 또 다시 또 달려야 되는 이유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족을 위해서 또 열심히 또 뛰고, 그리고 선생님 영상을 보면 항상 마무리 자체가 항상 좋게 끝나거든요. 제가 그런 부분을 좋아해서. 좋게 끝난다가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어. 부정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아 이런 부분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런 부분이 좋더라, 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걸 좋아하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랑 좀 맞는 거죠. 사실 뭐 제가 인지를 하지는 못했었는데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은 뭔가 안에서 대안을 갖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뭔가를 물어보면 뭔가는 무조건 여기에 답은 여기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선생님은. 저를 되게 과하게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 수업 들으면서 충분히 제가 배워야 될 거 다 배웠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해야 될 일만 남았죠. 그건 맞아요. 낙찰만 받아보시면 됩니다. 네. 아, 그럼 이제 그러면 이제 다음 네. 단계로 나가는 거죠. 예. 작년에 좀 시간을 좀 가져보니까 오히려 내가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구나 맞아요. 그런 맞아요. 생각을 예. 가지셨던 예, 거고, 예. 또 하나 또 얘기하셨던 게 돈에 관해서 돈은 왜 필요한 거예요? 이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 사실 제가 그냥 돈만 벌었었거든요. 저도 사실 처음에 그렇게 했거든요. 돈만 벌다 보니까 네.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랐어요. 사실 그냥 막 썼어요.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그리고 사고 싶으면 사고, 또 제가 또 스포츠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장비들도 장비들도 엄청. 어떤 스포츠? 겨울에는 스키를 좋아하고, 그리고 여름에는 수상 스키를 좋아하고, 스킨스쿠버도 좋아하고. 돈 많이 드는 거네요. 네, 다 돈. 날씨 좋으면 골프를 좋아하고. 네, 15년 이제 근무하다 보니까 돈은 이제 벌었거든요. 네. 이거를 굴릴 줄은 모르겠더라고요. 주식을 시작한 이유가 돈을 뭐. 굴리려고 한 거예요. 부동산은 그때는 아예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주식을 시작해가지고 정말 많이 잃고 많이 회복도 하고 막 이랬었죠. 이게 업앤다운이 되게 많아서 주식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주식? 해외에 있을 때 이제 2014년부터 했어요. 제가 그렇게 뭐 잘하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많이 까였었고 네. 많이 회복도 했었고 막 이랬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왔다 갔다 해요. 이 주식은. 그렇죠. 이제 그래서 제가 배당주로 바꿔 탄 이유도 다 그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주식으로 해보니까 돈이 소중함을 솔직히, 이게 페이퍼 머니니까 사실은 주식은. 그렇죠. 너무 잘 모르겠더라고요. 노후에는 뭔가 일은 안 하고 싶고, 사실 네. 50 중반 정도 되면 이제 일을 못 하니까 더 이상 이제 불러줄 데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지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오래전부터 했었어요. 근데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네. 주식 빼놓고는. 어떻게 하다가 선생님 링크가 떠가지고, 그래서 이제 돈에 대해서 더 생각을 또 많이 했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랑 제가 생각했던 거랑 이제 이거를 믹싱시켜 본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잘 모아야 되겠다, 투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이제 작년부터 했어요. 제가 번 거는 대부분 다 와이프 어느 정도 이제 생활비 주고, 네. 나머지 돈은 대부분 다 제가 주식으로 다 넣었었거든요. 그걸 계속 불려 나갔었는데, 이거 모은 거 가지고 배당 나오긴 나오는데 제가 네. 작게 나온다 했거든요. 회사원 월급 정도는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안 나와요. 한 그 정도, 한 반 정도 나와요. 100만 원 이상은 나와요. 그래도 네. 괜찮네요. 근데 이게 평생 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왜냐면 요즘에 막 배당률도 왔다 갔다 하는 배당도 거죠? 왔다 갔다 하고 요즘에 너무 무섭잖아요, 이게 업앤다운이. 그러니까 요거를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돈은 이만큼 있는데. 돈은 이만큼은 있진 않아요. 이만큼은 있진 않아요. 제가 투자했던 곳이 좀 여러 군데가 있어가지고 네. 묶여있는 돈도 있어요. 좀 많은 금액이 좀 묶여있는 돈도 있고. 묶여 있다는 거는 시세가 좀 떨어져서 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맞아요. 한 네. 것들이, 선생님이 지금까지 15년? 그때부터 재테크 하셨던 게 주로 주식이었는데 해외 맞아요. 쪽도 많이 계시고 했으니 건설업이 보통 임금보다 좀 높은 경향이 그렇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데 이거에 생활비 빼고는 거의 다 주식에 들어가 있다라고 좀 생각하면 될까요? 일부분만. 일부분이 또 묶여 있다. 원래는 올해였는데 소송 걸어가지고 저주들이, 그거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올해 다 정리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욕심으로, 저는 한 이만큼만 먹고 나오면 되거든요. 2, 3억만 먹고 나오면 끝이잖아요, 사실.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10억으로 생각한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경기 침체에 빠지는데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기다릴 수 있는데 그분들은 못 기다리지, 사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공동 투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게 저는 너무 이제 싫은 거예요, 사실. 선생님 선생님 그 말하는 거를 저는 이제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거든요, 사실은. 그 안정적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내 의사대로 결정할 수 있는
맞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막 등락 크다 그런 쪽도 맞겠지만 맞아요. 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에서는 조그만 부동산이 맞아요. 우리 성향이랑 잘 맞는다는 생각이에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게 다른 큰 학원들을 보면은 그 교육생들한테 권장하는 게 결국에 이런 조그만 부동산은 갖고 오잖아요. 그럼 쳐다도 안 본다는 거예요. 되게 무시하고. 좋아서 안 좋아서 여부는 저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런 학원들은 특수 물건 같은 거 있잖아요. 유치권 걸려 있다든가 지분 같은 거, 뭐 땅도 마찬가지고 그런 특수 물건은 대출이 안 나와서 어쩌면 소송도 들어가고 해야 돼서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결국에 그런 물건들은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 큰 학원들은 수강생이 많으니까 공동 투자를 유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해관계가 잘 맞는 거예요. 저도 수업할 때 그런 질문도 좀 받거든요. 우리가 특수 물건을 안 하는 거 뭐 유치권이든 법정 지상권이든 지분 물건이든 이런 물건을 안 하는 거는 실력이 없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뭐 공부하면 되는 거죠. 뭐. 그게 가볍다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죠. 근데 그거는 결국에 대출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 잘 맞지 않는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접근하지 않는 건데 오히려 시선은 아 저거는 좀 급이 낮은 투자야 라고 바라보는 선입관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영업적인 이해관계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공동투자의 좋은 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내가 혼자 하기 부담스러울 때 같이 투자한다면 그것만큼 큰 위안이 또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도 분명히 드는데 반대로 이건 의사결정하는데 내 의견은 너무 비중이 작아서 내 생각대로 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 그러면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뺄 수 그럴 확률이 좀 어려워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전 좀 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쪽은 나랑은 잘 안 맞구나라고 생각도 한 것 같고요. 근데 선생님도 지금 주식 쪽에서 나름의 공동 투자인 거잖아요. 그것도. 아 나는 지금 이 정도만 수익이 나도 괜찮으니까 팔고 맞아요. 싶은데 네. 다른 사람들 좀 동의도 있어야 되나 봐요. 그게. 동의는 아니고 네. 소송이 끝나야 돼요. 그래서 리듬을 잘 타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지금 계속 이제 침체되는 그렇죠. 상황에서 아랫길로 내려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결정을 안 짓는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의 욕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거죠. 시간이 언제냐에 따른 거지 사실 뭐 그거는 회수할 수 있는 돈은 아, 네, 충분히 해소할 지금도 분명한 해소할 수는 거니까. 있는데 아깝죠. 왜냐면 제가 기다린 시간이 거의 5년이 넘었거든요. 저는 그 돈 없어서 살거든요 사실. 그리고 또 주식으로 개별주들도 이렇게 좀 아니요, 개별주는 이제 안 해요. 직접 투자하고 그런 거는 좀 아, 이제 안 해요. 아예 이제 원래는 좀 하셨어요?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 많이 잃었었죠. 주식에서 수많은 상처들도 되게 많은 예. 겉으로는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 하루에- 마음의 상처들이 느껴지지 않아가지고 하루에 막 2천만 원씩 막 벌고 그날 저녁에 사람들하고 같이 막 술 먹죠. 또 다음날 또 벌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잃는 거는 한순간이라서 이제 그런 돈들을 다 잃었던 거죠. 그 같이 투자하시는 분이 저한테 한마디 네네. 했습니다. 바보냐고. 거기 왜 투자했냐고. 갖고 싹 다 정리했어요. 그거를 다시 이제 거기 다시 투자한 거죠. 그래서 그게 1억 5천이 아 그래서 좀 볼륨이 커진 더 거네요. 커진 거죠. 네. 그리고 투자 뭐를 할까? 찾아보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게 실행이 되면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거든요. 세금 30% 떼면은 이제 어느 정도 큰 금액이 잘 들어오니까 그 금액을 다 주식으로 넣기에는 사실 위험성이 있었어요. 그 돈들을 청약에 다 넣기에는 아깝죠. 제가 조금 아깝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왜냐면은 청약은 40년 동안 갚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거는 괜찮잖아요. 그 돈을 제가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좀 필요했어요, 사실은. 그런 투자는 솔직히 잼뱅이니까. 그러다가 선생님 영상을 딱 보게 된 거죠. 부동산은 솔직히 선생님 영상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좀 겁쟁이라서 돌다리도 두들려 보고 가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1년 정도 본 것 같아요. 영상을 다 보고 나서 선생님을 찾아가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 막 블로그도 보고 그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연락할까 말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네. 막 꾹 참고 다 봤죠. 다 보고 나서 한 결론은 이거다. 나중에 이제 이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은 불릴 수 있다고 그것보다는 내 네. 노후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을 것 같다. 제일 안정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좀 해야겠구나. 제 영상을 좀 보니까 그래도 내 성향이랑은 가깝겠구나. 노후에 대해서는 전에는 좀 희미했는데 이제 희망의 빛이 좀 보이는 것 같다. 이 너무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한테는. 왜냐면은 제가 지금 40대 거의 초반인데 지금 한 10년 동안 투자를 해도 1년에 한 건만 받아도 10건인데 그렇죠. 10건에서 제가 거기에서 20%씩 생각하면 3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50대 때 제가 일하고 제가 만약에 1년에 뭐 500씩 벌고 추가로 300이 들어온다? 와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그래서 저는 롱텀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숏텀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선생님하고도 좀 길게 보고 싶고, 사실은 선생님 10년 뒤에 뭐 하고 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10년 뒤면 저도 한 50 가까이 되는 거니까. 네. 요새는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하긴 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 이때는 뭐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어쩌면 제가 선생님한테도 수업 처음 할 때 목표 이대로 될 거다, 이 목표 잡는 게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그리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고 써놓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저는 사실 요새 그런 걸 별로 안 하거든요. 요즘에 그런 게 좀 보여요, 선생님이. 그게 진짜 정말 시간적인 자유를 가진 사람의 덕목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요즘에 보면. 그런 것까진 모르겠는데 자기가 필요한 대로 간다고 생각은 좀 드는데 뭐 자기개발 영상이나 뭐 책이나 행동들도 저도 되게 많이 했으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저한테 필요했던 거고 잘 맞았던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저한테 그렇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서 안 한다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그게 뭐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는 내가 전보다 좀 게을러지고 나태해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는데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상황이랑 지금 상황이랑 좀 달라진 것도 있으니까. 뭐 어제도 교육생분이랑 얘기하다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오시는 분들이 자기 개발에 대한 의욕들이 굉장히 크신 분들이 많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분들한테 자극도 선생님한테도 마찬가지고 자극도 많이 받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 많이 했거든요. 막 새벽에 미라클 모닝 같은 거 있잖아요. 3시, 4시에 일어나서 그 시간에 일어나는 거 저도 되게 좋아하긴 하거든요. 네. 한때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어요. 선생님 제 영상 많이 봤다고 하니까 제가 새벽에 나와가지고 영상 찍고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새벽 4시에 한번 일어나가지고 네, 4시 맞아요. 반에 영상을 찍으신 게 있는데 되게 힘들어하셨더라고요. 되게 보람차지만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약간 무리를 한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있어요. 뭐 새벽 3시, 4시에 일어난 거 물론 저도 좋다고 하는데 그게 나한테 과연 맞을까? 예를 들어서 회사 다니는 사람이 선생님도 뭐 야근하고 그럴 때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늦게 끝나가지고 뭐 10시, 뭐 11시에 이렇게 퇴근했는데 그 몸을 이끌고 와서 바로 잠을 잔 다음에 3시, 4시에 일어난다? 그럼 그게 맞을까? 안 돼요, 그게. 뭐 한 1, 2주는 막 무리해서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지속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건 오히려 육체적인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내가 이거를 과연 오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가는 것 같아요. 저의 10년 후가 저는 그렇게 별로 궁금하지가 않아요, 요새는. 10년 후에도 지금처럼 하고 싶거든요. 그럼 뭐 궁금할 게 뭐 있어? 그때도 똑같이 선생님 같은 분들 만나서 얘기 나누고 선생님 그때는 해외 갔다 와가지고 해외 생활 어땠나 또 이런 거 사우디의 부동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예.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얘기 나눈다면 그것도 또 살아가는 재미라고 생각이 들고 굳이 뭐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달라지고 해야지만 그게 좋음인 건가를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되게 좋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또 생각도 많이 노력도 하는 것 같고 또 뭐 선생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도 되게 들고요. 오늘 글을 하나 쓰면서 또 생각한 것들이 전에는 되게 열심히 뭔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경매 입찰을 하는 데 있어서 입찰을 한 다음에 열심히 해야지. 물건 하나 할 때도 조사도 많이 하고 문의도 되게 많이 하고 인터넷 조사나 아니면 현장 가서도 조사를 많이 하면 열심히 하는 거니까. 글을 쓸 때도 이왕이면 더 힘을 들여서 열심히 쓰는 거. 민원이 왔을 때도 열심히 대응을 해주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생활을 했다면 요새 들어서 달라진 거는 열심히에 대해서는 조금 내려놓은 것 같아요. 선생님 만나서도 내가 선생님 만나서 진짜 열심히 대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이제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과거를 한번 돌아봤을 때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당연히 뭐 있겠지만 내가 이거를 열심히 했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적도 저는 되게 많았다는 생각도 되게 들어서 그게 열심히 하지 말라 그런 개념이라기보다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지 않든 어차피 결과가 큰 차이가 없다면 나한테 편하게 오래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더 낫겠구나. 선생님도 이렇게 만났을 때 좋은 내용을 전달을 해야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만 얘기를 더 해야지 한다면 오히려 관계가 지속되는 게 더 불편해지고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되게 드는 것 같고 이게 뭐 선생님뿐만 아니고 교육생분들 가끔 오시면 나도 그게 지칠 수 있다는 생각도 더 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영상도 꾸준히 올릴 수 있는 이유 놀러 오시면은 얘기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하지 않아야지 힘을 좀 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사실 힘든데 힘 빼는 게 진짜 사실 힘든데 근데 힘들다 힘들지 않다를 알 수 있는 거는 선생님도 누구보다 힘을 많이 줘고 열심히 해보셨던 분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아는 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도 십수년 지금 회사 생활하시면서 그렇게 이직을 많이 하셨다는 거는 어쩌면 그 나름의 회사 안에서의 성과가 있는 분이니까 또 다른 업체에서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옮길 수 있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에이 내가 될 대로 되라 뭐 이렇게 사신 분은 당연히 아니실 거라고 생각도 들고 네, 선생님 맞아요. 분야 안에서는 꽤 인정을 받는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되게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하죠 사실. 요즘에 이제 저를 좀 찾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 옛날 회사 네, 옛날 회사에서 전화 와가지고 그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네. 떠나간 사람을 다시 한다? 저를 불러주면 감사하다고 저는 가거든요. 기분 되게 좋은 일이라고 되게 생각해요. 좋죠. 저도 가끔 회사 선배들이랑 가끔 통하고 이러면 생각 바뀌면 빨리 오라고 그런 얘기를 아직도 해요. 아 그러면 되게 일 잘하시는 되게 거예요. 아니 저는 일은 잘하지 못했는데 고맙죠.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게 일하다 보면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랑 같이 일해볼까라고 했을 때 제 얼굴이 떠올랐다는 것 자체가 되게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개로 해가지고 저를 오라고 한 거니까 그분이 저를 이렇게 봤다는 거니까 되게 기분 좋죠. 그런 분이 또 저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 자체도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선생님도 누구보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도 되게 들거든요. 아,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죠. 그게 딱- 느껴져요. 예.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예. 선생님. 이직 생각하면서 제가 면접을 3군데를 봤거든요. 다 감사하게 다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굴지의 대기업에서 다 오라고 했는데 그 회사를 또 선택하신 거네요. 꼭 회사 네임이나 돈이나 그런 거를 떠나서 좀 내가 해보고 싶은 분야라고.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면 어딜 가든 힘들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그쪽으로 가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네, 인터뷰 본 사람만 아는데. 아 이번에 결정한 회사가요? 네네네. 이제 아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서 제가 버틸 수 있는 거는 경험이 내가 필요하니까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거든요. 업무는 제가 다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아는 사람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가면은 솔직히 사람들이 이렇게 볼 거기 때문에 정말 저거 좀 일 좀 하나 이렇게 하고 볼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또 보여줘야 되는 것들도 있을 거고 좀 재밌을 거예요. 사람들 날 모르는데 나는 내 능력을 아니까. 선생님도 되게 나 자신에 대해서 자아성찰이 많이 하셨구나라고 생각도 되게 드는 것 같아요. 저는 밑에 직원들을 좀 키우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우리 분야 자체가 사람도 많기는 많지만 좀 제대로 된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가 어떻게 보면 발굴해가지고 그 친구들을 좀 개발시켜서 더 좋은 회사나 이런 데로 이직시키는 게 제가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 친구를 한 번 볼 게 아니고 평생 볼 거라고 생각을 가지면서 이 친구가 어떤 방향으로 가면은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해요. 왜냐면 제가 거의 바닥부터 굴렀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자기 커리어를 쌓고 또 어떻게 해야지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지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조언을 많이 해주고 그 부분이 충족하려면 실력이 쌓여야 되니까 실력이 쌓으려면 어떤 부분을 제가 채워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 정도 채워지면 그냥 얘기하죠. 여기 있지 말고 가라. 안 잡는다. 너가 발전되면 내가 좋은 거니까 평생 볼 거니까 거기 가서 더 잘하면 된다. 너의 몸가스를 올려라 라고 제가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선생님이 그때 조언을 해주신 것들이 직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향 평가를 한다. 예,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도 자기 자신을 몰라요, 사실은. 자기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를 모르는 직원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제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예,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연봉 협상을 하게 되면 제가 그 연봉을 알잖아요. 근데 너무 낮게 받고 있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 있지 마라고 제가 그래요. 당신의 레벨은 이거보다 한참 높다. 다른 데 가서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주죠. 나이 차면은 솔직히 옮길 데가 없잖아요. 이 중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친구들이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시야가 더 좁다라는 좁아요. 네. 생각을 느끼셨나 네. 봐요. 선생님은 기회가 되면 이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니요. 기회가 되면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느낌. 여기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세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어. 이직을 해요. 이번에도 이직을 하는 이유가 제가 원하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제가 한 5-6명 정도를 데리고 있었는데 이 네. 친구들을 대부분 다 이직을 시켰거든요. 와. 네. 아니면은 연봉을 내가 생각하는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저는 제가 떠납니다. 사실은 내 직원들이 내 자리까지 뭐 올라오면 난 떠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 자리까지 올라오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저는 일어난 거고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 나를 대체할 수 있는 네, 친구를 그렇죠. 키워놓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굳이 제가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저는 또 다른 데 쓸모 있는 데로 또 가서 거기서 또 일하면 되니까. 나름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보통은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막거든요. 막지 않아요? 보통은 그렇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죠. 맞습니다. 뭐 하려고 그러면 방해하거나 내 자리 넘보지 못하게, 이건 나만 할 수 있는 걸로 회사 안에서 입지를 굳히려고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사내 정치를 펼친다거나 하는 것들이 저는 일반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선생님은 되게 반대네. 제가 원래 회사를 다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다 나와요. 대부분. 제가 원래 정치를 또 못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남한테 막 잘 보이려고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왜냐면 저는 제 스스로도 그냥 프리랜서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 회사에 소속돼 있긴 있지만 제 생각까지는 침범을 못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저한테 강요를 하면 나는 노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맑은 얼굴로 이렇게 일할 때는 또 해맑은 얼굴이 또 아니니까 저는 싫습니다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저는 또 제 일 알아보죠. 왜냐면 거기 깊이 관여하면 제가 빠져나갈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분야가 너무 좁기 때문에 소문도 금방 퍼지고 저런 식으로 일한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제 사명감은 그냥 일하는 거죠. 되게 멋있네요, 선생님. 능력은 그렇게 많이 있진 않지만 갈 데는 많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 한 군데 써줄 데가 없겠어요. 만약에 안 써주면 공장 이런 데 가가지고 한 300만 원 벌어도 근데 가서 일하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선생님이 잘 되는 비결이라는 생각이 지금 정확히 들어요. 사람은 너무 이거 뭐 제가 선생님 저보다 형님이니까 형들한테 인생 얘기하면 약간 웃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너무 존경하는 아유. 분이에요. 마인드 쪽으로 정말 존경하는 분이에요, 선생님. 진짜. 멋있다. 그때까지 쌓아오신 부동산도 있지만 저는 그 부분보다 그거는 솔직히 부럽죠. 부러운 건 부러운 거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가 저보다는 몇 단계 더 위니까 그게 너무 부러워요, 사실은. 몇 단계예요? 똑같지. 그게 만약에 제가 이제 거기에 도달하려고 하면 뭘 쌓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뭔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 이게 다 똑같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이 수업에 있어서 지금 수입이 높아지긴 했는데 만약에 수업 쪽으로 치중돼 있으면 안 돼요. 맞아요. 이건 되게 위험한 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수업 안 해도 돼 마음이 항상 있고 언제든 수업을 접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를 생각해야 돼요. 나도 똑같거든요. 어떤 분들은 야, 돈 많이 벌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되게 위태로운 업이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예, 나는 언제든 예. 이거 다른 거를 할 생각을 하나씩 만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사실. 뭐 유튜브도 그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거지. 글 쓰는 것도 내가 왜 괜히 글을 쓰겠어? 이것도 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 하지만 이게 누적되어 선생님 아까 10년 얘기하셨는데 10년 후에 블로그 하나의 글과 지금의 글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도 책 하나 쓰는 것도 하나의 일환으로 나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이 있어요. 뭐 안 되면 편의점 알바라도 하면 되지 뭐. 맞아요. 네, 뭐 그게 공장 하자. 편한 뭐 거예요. 예, 공장을 맞아요.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내 빌라, 반지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갖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하고 이게 안 됐을 때 이거 하면 되지. 그 마음. 선생님이 왜 저랑 생각이 맞는다, 공감이 된다라고 하셨는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결국에 자신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포장을 하자면 나는 네.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조언을 해줬던 밑에 직원분들은 그런 자신감이 조금 떨어진 걸 수도 있는 건데 선생님이 그렇죠. 그 예. 정도 되는 거를 좀 알려준 거지. 자각할 수 있게 도와준 거라고 생각해요. 마인드를 빌드업 시켜주는 거죠, 제가. 맞아요.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자기가 정말 이 정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연봉 협상할 때 나 이거 주쇼, 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 쉽지 않은 건데 거절했을 때 그럼 난 딴 데 가야지. 이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좀 맞아요. 들어서. 그게 이제 협상의 기술인데 사실은.
회사에서 측정해 놓은 금액은 있지만 그 회사는 그 사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금액을 제시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저한테 느낀 게 저는 대안을 여러 가지 갖고 있을 것 같다라고 한 게 이거랑 또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분명히 저도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수업에서 안 되면 다른 대안, 명도할 때도 이 사람하고 협상이 잘 안 됐을 때 다른 옵션을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또 이 사람한테 또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선생님.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 나랑 비슷하구나, 그런 부분을 느꼈다는 생각이 저도 되게 드네요. 줄기는 똑같구나 생각이 드네. 결국에 잘 되는 사람은 비슷한 이유로 잘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선생님처럼 살아가시는 분, 선생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잘 되는구나. 저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만 보고 와? 옛날 직원들 딱 보면 진짜 딱 하나만 딱 회사만 딱 바라보는 직원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근데 저는 부동산 경매 딱 알고 나서 그 친구들한테 다 얘기해줬어요. 제가 뭐 하는지 다 알려줘요. 배당하고 있으면 이거 좋다더라 알려주는데, 근데 이거를 경청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걸 얘기해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보죠. 대부분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도 저는 계속 얘기해주죠. 이 사람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마인드 자체가. 선생님이 책에서 얘기한 파이프라인, 저는 이 개념을 진짜 더 확장시키고 싶어요. 사실은 파이프라인이 월급 하나 말고도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사실. 그럼요. 근데 그거를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원해서 안 하는 것도 있잖아요.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는 몰라서 안 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알았으니까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한 개 구축한 거고, 그리고 이 배당 투자 이것도 몰라서 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또 이거 한 개 했으니까 하나 둘, 이제 또 이제 해외 나가서 이제 생각을 해볼 거거든요. 하나 또 생각해가지고 월급에 하나 둘 세 개만 딱 해놓으면 40대 이제 중후반에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에 좀 하고 있어요. 하고 싶으신 게 있나 봐요. 저는 와이프랑 여행 다니는 걸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와이프랑 여행 다니다 보면 또 이런 아이디어들이 계속 생겨나요. 왜냐면은 와이프랑 여행 다니다 보면 해야 될 것들이 좀 생각이 나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또 생각이 나고 얼마를 더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나거든요. 저는 이제 세팅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에 도달하려면 내가 몇 살까지는 일해야 되니까 요때까지는 요걸 만들어놔야 되라는 매년 생각을 해놔요. 근데 아직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이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다 보니까 되겠는데? 이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 정도 수입 있는 분이면 금방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욕심부리면 안 돼요. 맞아요.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부동산 경매 수업을 듣고 나서 좋았던 게 선생님 잡아주는 거. 제가 솔직히 좀 더 쓰려고 했을 때도 선생님 그냥 자신의 플랜대로 가세요 이렇게 한마디만 했는데도 그래 맞아, 내가 생각했던 게 이건데, 왜냐면은 입찰하다 보면 이 금액이면 된다라는 금액을 알거든요. 근데 그 금액은 맞아요. 제가 원하는 금액이 아니에요. 입찰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근데 거긴 수익률이 안 나와. 진짜 제가 여러 번 가가지고 됐을 때 수익이 나오는 걸 딱 받았을 때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게 기분 좋은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맞아요. 사실은 그걸 맞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간 것도 사실 가서 입찰해가지고 낙찰됐으면 좋겠지만 제가 원하는 수익률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모질랐어요. 그래서 저는 전혀 아쉽지가 않아요. 됐었어도. 왜냐면은 근데 만약에 진짜 선생님이 말했던 그 수익률에 제가 딱 됐으면 낙찰되고 너무 기분이 막 좋을 것 같아요. 소리 지를 것 같아 진짜. 영상 보다 보면 막 자기 소리 질렀다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낙찰 돼도 안 돼도 솔직히 상관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계속 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 마인드만 가지고 있으면 이건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리고 선생님한테 기운을 하나 불어 넣어 드린다면, 영상 나와서 낙찰을 못 받으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대화한 것 중에 최근 영상이 아마 이제 21살 된 교육생분 영상이었는데, 그분도 그때 당시에 낙찰을 못 받았어요. 그분도 한 달 전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분만 낙찰 못 받으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도 결국에 낙찰 받았어요. 결국은 됩니다. 그럼요. 그분도 자주는 못해도 꾸준히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야. 일단 교육으로 오시는 분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죠. 맞아요. 근데 수업 끝나고 여기를 오는데 쓰는 게 또 쉽진 않거든요. 사실 아무리 되게 좋아하고 수업 듣고 공감 많이 나누고 하셨어도 그 시간에 여기 오기가 쉽진 않아요. 또 여기 오셨다라는 거는 웬만한 마인드가 아니야. 웬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결국에 되더라고. 모양새는 내가 잘 이렇게 설명드려서 된 것처럼 되잖아요. 그렇게 보실 거예요 아마.
근데 원래 열심히 하시는 분이 오는 거야. 그런 원래 것 같아요, 알아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잘 되는 그 덕을 내가 되게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저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직원분들과의 관계를 얘기하셨을 때 선생님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에 이 사람들을 잘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게 기분이 좋아요, 사실은. 결국에 선생님한테 또 돌아온 게 어쩌면 지금 새로운 회사로 옮기는데 그게 일조한 건 아닌가. 그렇네요, 진짜. 아, 네, 그래요? 만약에 진짜 그분을 만약에 안 키우고 그냥 회사를 나왔으면 그렇게 되겠네, 진짜. 제 목표가 그거였으니까. 항상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수업하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전에는 나만 잘 되는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선생님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은 저는 사실 되게 마음이 좁은 사람이거든요. 나 잘 되는 거를 먼저 생각하는 거지 남 잘 되는 거를 먼저 그걸 왜 생각을 해줘? 공감을 저는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그분들을 먼저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사실 저를 먼저 생각한 건 맞아요. 근데 저를 생각하고 움직였는데 결국에 이게 의도한 건 아닌데 그분들이 잘 되는 방향인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구성이 됐어요. 나 잘 되려고 했는데 그분들을 잘 되게끔 한 거였어요. 결국에 어쩌면 선생님도 낙찰을 이제 하나 받잖아요. 그게 선생님 잘 되는 건데 결국에 그게 나도 잘 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렇게 느껴보니까 순서는 선생님하고 좀 달랐을 수도 있지만 결과는 비슷해졌다 보니까 아 이게 나만 잘 되는 거 하면 안 되는구나. 다 잘 되는 걸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다 잘 되는 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구독자가 잘 된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제한은 분명히 있겠지만 적어도 내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거를 먼저 하니까 내가 결국에 잘 되는 거고 그게 또 사실 모르는 거죠. 다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결과가 또 올 수도 있는 거죠. 뭐. 회사에서 역할을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나는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한 부분도 있겠구나 라고 제 사명감도 세우는 것 같아요. 막 우리나라를 뭐 세계적인 뭐 여러 거 되게 거창할 수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 사명감도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한 분을 도와드린다면 내 살아가는 이유를 좀 하나 더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 말한 부분이 시너지 같은데 이게 한 사람을 그렇게 뭔가를 만들면 그 사람에서 시너지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뻗치거든요. 한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빛이 나면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이렇게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저 스스로한테 되게 긍정적이다. 그래서 나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별로는 없거든요. 그렇게 느껴주시고 받아주신다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상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사실 이런 정보를 이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태까지 큰 금액을 뭐 쓰고 이런 건 안 했었는데 이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진짜 안 아까운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와이프한테는 조금 돈 안 쓴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근데 와이프가 제일 처음에 이 금액을 딱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렇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예 생각조차 안 했었거든요. 이걸로 이 정보를 듣는데 이거는 아까운 게 아니다. 나중에 봐라. 나중에 우리가 살 그거를 생각해봐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마음이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작은 돈은 분명히 아닌 거는 맞으니까. 선생님이 수업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제 목표가 나중에 와이프를 이 수업을 듣게끔 하는 게 제 목표니까. 그러면 애기들이 빨리 가야 돼요. 나중에 선생님이 전달을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선생님이 또 얘기해 주는 거랑 저랑 얘기하는 거랑 이게 삼자한테 듣는 거랑은 전혀 다르거든요. 운전도 가족한테 배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건 제가 가르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는 제가 같이 들으려 했는데 그 애기 때문에 같이 못 들은 거예요. 와이프한테 내가 볼 테니까 자기가 가라. 나는 벌써 다 스터디 다 됐다. 내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중에 가겠대. 딱 선생님 나이대가 교육생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부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꺼내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항상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서. 저 와이프가 0번입니다. 그 다음에 애들이. 와이프가 하는 행동이 너무 사랑스럽고 제가 결혼을 안 하려고 원래 했었는데 아 정말로요? 네, 저 결혼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되게 의외다. 아예 결혼 생각이 없었고 제가 사는 인생 자체가 너무 즐거운 사람이 이름이었어. 왜냐면 저는 원래 제가 창원에 있었는데 서울에 올라오는 순간부터 너무 스케줄에 짝짝짝 제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매일매일 이렇게 딱 짜여져 있었거든요. 회사도 어느 만족스럽고 내가 좋아하는 레저 그렇죠. 활동하시면서 월요일 날은 그림 그리러 갔다가
화요일 날은 스포츠 댄스 하러 갔다가 수요일 날은 사람들하고 활동을 진짜 많이 하죠. 네, 영어 스피치 이런 것도 또 하러 갔다가 네네네. 그리고 또 목요일 날은 또 다른 또 거기 갔다가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가 지금 저한테 부족해요. 진짜 꽉 채워서 생활을 하시는 네. 알차게. 알차게. 그런데 해외 나가 보니까는 휴가 딱 2주 딱 받으면 거기서 그렇죠. 바로 유럽으로 유럽이 가서 막 가까우니까. 놀다가 한국 잠깐 들어갔다가 복귀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 삼촌분이라는 분이 소개시켜줘가지고 네네네. 만났는데 와이프는 솔직히 저를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약간 욜로의 느낌이어서 그런가? 완전 욜로였죠. 결혼할 상대는 좋은데 이 사람과 결혼할까 말까 이런 생각을 와이프가 많이 했었대요. 결혼하고도 저렇게 맨날 싸돌아다니면 그런 느낌이 아니라요. 아닌가요? 왜냐면 제가 3개월마다 오니까 와이프가 나이가 좀 작아요. 저랑 8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20대였어요. 매일매일 보고 싶은데 3개월 만에 한 번 보니까는 이 사람이 만나는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는 그럴 수도 거죠. 있겠다. 예. 그러면서 이제 와이프랑 결혼을 하게 됐고 와이프를 해외로 불렀어요. 우선은 해외로 불렀어요. 여행하고 나면 네. 와이프가 좀 마인드가 바뀔 것 같아가지고 네.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막 유럽 여행 유럽 이렇게 여행도 차 하고 빌려가지고. 네, 차 빌려가지고 하고 그래갖고 결혼에 성공했죠. 유럽에서 출장 갈 때 와이프 불렀어요. 와이프 불러가지고 한 달 막 이렇게 있을 때도 와이프 휴가 내가지고 독일로 놀러 와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 가고 막 이랬었어요. 뭔가 시너지가 있었네. 그것도. 네. 결혼하려고 하니까 네. 그게 다 발주처가 알제리 애들이었는데 우리 와이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일이 더 잘 풀렸어요. 그 사람들은 되게 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네. 헤드가 여자였어요. 둘이 엄청 잘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협상하는데 되게 한 3천억짜리 문제 풀었죠. 와 진짜 그때는 거기서 바로 집에 가야 되겠다 이 생각했는데 와이프 때문에 덕분에 잘 풀렸고 와이프랑 뭔가 있으면 기분 좋은 일들이 자주 생겨요. 다투기도 하지만 이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겨서 와이프가 기분 좋으면 저조차도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이 영상을 보게 되면 나중에 울지 않을까. 왜냐면 울음도 많은 사람이라서 제가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이죠. 저 자신만 생각했던 사람인데 우리 그러네요. 가족을 네. 생각하게끔 만들어준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줬죠. 왜냐면 그때는 살아가는 이유가 그냥 저 자신 그냥 제가 놀고 먹는 거 요거밖에 없었는데 진짜 그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돈을 아껴야 되는 이유도 생겼고 제가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제가 지금 알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해외를 가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있어요. 왜냐면은 국내에서는 제가 벌 수 있는 금액이 한정적이에요. 이제 연수도 얼마 더 차가지고 더 이상 연봉을 더 올릴 수가 힘들거든요. 근데 해외를 나가게 되면 제가 부를 수 있는 금액까지 부를 수 있으니까 제가 원하는 금액이 이 정도인데 못 맞춰주면 전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맞춰줘요. 그게 힘든 걸 아니까. 그럼으로 해서 갔다 오고 나면은 이제 나중에 명도 협상은 잘 하시겠어요. 명도는 그렇게 뭐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한두 번 정도는 이제 조금 여쭤봐야겠죠. 전화 한번 하겠죠. 어떻게 방향을 끌어가야 되는지는 잘 모르니까. 그러고 나서는 선생님한테 연락하는 거는 대부분 안부 인사밖에 없지 않을까. 우선은 우리 와이프님한테 너무 미안하고 우선은 제가 이게 떠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힘든 시기도 벗어났지만 앞으로도 좀 힘들어야 되는데 옆에 있어줘야 되는데 내 생각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내 생각도 있지만 우리 가족을 위한 거다라고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니까 좀 마음은 좀 편한데 그래도 좀 미안한 마음은 좀 있긴 있네요. 이제 이 영상을 이제 한 사우디 가서 아마 보게 될 건데 많이 사랑하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될 방향들을 제가 많이 고민할 테니까 와이프님은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인드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 제가 나가 있을 건데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마음들이 아이들에게 다 전달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또 가족분들하고 남은 시간 잘 채우셨으면 좋겠고 선생님 또 돈도 이만큼 벌어오셔서 건강하게 돌아오시기를 바라면서 그때 돌아오셔서 한번 또 당연하죠. 그 얘기 네. 들려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네.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선생님 삶에 대한 얘기 그리고 주식 투자했던 얘기 회사 얘기 같이 나눠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선생님 멀리 가시기 전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